자, 이번 주제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얘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심채경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고 네. 사실 저는 약간 또 직업병이 도지기 시작한 게 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의 종류를 생각하다가 네. 이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사랑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뭘 사랑했지?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되고 싶지? 뭐 이런 생각을 펼치보다 보니까 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사랑의 관점으로. 아, 네. 그래서 제작진한테 이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걸 또 되물으셨어요? 아, 네. 이러면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정의가 안 되니까. 정해지지 않아서 제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어요? 아직 지금 똑같았나요? 저 찾고 있어요 지금. 아, 아직 찾고 계시죠?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아, 그래요? 아직 찾지를 못하셨다는데. 아, 저는 너무 좋아요. 그 김영하 네네. 선생님도 이 주제를 듣고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자적 관점으로 네.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좀 생각해봤는데 네. X축에는 매력이라는 척도를 놓고 네. Y축에는 이제 신뢰라는 척도를 놓아요. 오.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매력보다 신뢰가 훨씬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신뢰보다는 매력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프로 그래 나오겠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족이라던가 뭐 아주 가까운 친구는 신뢰할 수 있어야만 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부라던가 이런 사람은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게 나도 느껴지고 네. 그런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매력도 곧 잊혀지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근데 멀리 있는 사람, 신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력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멀리 맞아요. 있는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멀리 있는데 뭘 한다고 매력을 느끼며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뭐가 우리를 멀리 있는 저 별과 같은 존재들 뭐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게 만드는가. 신뢰 말씀하시니까 그 배경옥 작가의 소설 중에 애인의 애인에게란 책이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어떤 그 재밌는 문장이 나오냐면은 결혼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결혼 이전에 서로 만나고 애인 사이일 때에는 사실 끊임없이 놀라움을 사실 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있어요. 무지가 있어야 사랑이 네. 완벽하게 알된 사랑이 생기지 않고 설렘이 생기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 너무 슬퍼.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 제도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 바로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약속을 지키는 그렇죠. 작은 맞아요.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르죠. 특히 그 성질이 얘가 많이. 그 결혼 제도가 보여주는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토록 뜨거운 열정은 없어지고. 이제 시작도 안 한 사람들 소극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만 미혼인 거죠? 그렇죠. 그 결혼 제도에 대한 뭐랄까요? 특히 저희 같은 90년대생들부터 그 제도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참 되게 무섭기도 하고 일단은 네. 되게 긴가민가 해요. 네. 아, 어떤 사람과 영혼을 약속을 하고 뭐 주례를 하고 친구들을 네, 모으고 네.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아 뭐 나도 때 되면 뭐 취직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결혼하겠거니 했는데 일단은 제가 삶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일반적인 삶을 제가 선택해서 살게 된 것도 있고 요 몇 년 전부터 약간 갑자기 아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한 번 드니까 약간 걷잡을 수 없는? 아,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할 때 다 하면 결혼은 뭣도 모를 때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딱 제 나이 때 하셨는데. 예.
잘 몰랐다고. 지금 너를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셔서 그렇지만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다. 근데 저도 제가 그런 거 같거든요. 나도 내가 어린애 같아요. 아, 감독님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감독님은 드물게 정말로 그런 거 그러신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딱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보고 그제 봤는데 내일도 보고 오늘도 보고 봤는데 내일도 보고 싶어. 매일매일 보고 싶어. 그러면 결혼하는 거지.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 얘기까지 왔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 그 세대가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디폴트를 결혼해야 돼? 뭐 이런 비혼을 거. 디폴트로 네, 놓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맞아요, 결혼하는데 맞아요. 그게 또 하나 문제가 요새 이제 결혼이 거의 중산층 이상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결혼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소득이 낮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만 결혼이 가능해지고 절대적인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회비용이 많이 살죠. 너무 크죠. 그거를 나는 내가 혼자서 더 윤택하게 사는데 투자하고 싶은 맞아요. 게 더 정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19세기 이후에 낭만적 이 결혼관에서는 결혼은 사실 연애의 연장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돼야만 하고 막 가슴이 계속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뛰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몇십 년간 가슴이 뛰면 신부전이에요. 저는 그거보다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신뢰도 매우 굳건하고 오래 지속되는 신뢰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한 시대와 어떤 계급 또는 어떤 거를 대표하게 되는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걸 모르죠. 그런 운명을 받게 돼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운명이 될 줄 모르고 새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시민 계급, 온갖 장사치들, 그 다음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 부르주아들의 자기가 대변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그저 귀족이 되려고 열심히 썼을 뿐인데 근데 시대의 에너지가 발자크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자크는 신경 안 쓴 쓰고 그래 내 팬들 알았어. 나는 귀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예. 예. 근데 예술가들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은 나도 모르게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제가 한 2, 3년 전쯤에 가장 많이 좀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건데 저희가 전 세계 마이너리티들의 대변자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뭐 지속되고 있는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좀 소외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한 거고 저에게 사랑을 주면 난 그들에게 제가 헌신적으로 뭔가를 했을 뿐인데 마이너리티가 저희를 백악관과 유엔의 중심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너무 이제 스스로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건 과연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에너지가 여기를 모였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혹은 시대적인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스스로 믿어도 되는가? 이게 오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해럴드 블룸이라고 이제 예일대 교수고 정말 중요한 문학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말한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영향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예술가들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예술가가 될 때 다른 예술가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가가 되냐 하면 불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시인을 너무 좋아하지만 저 아티스트가 나에게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의 그냥 아류가 되는 것을 저항하잖아요. 이 저항을 하면서 자기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영향에 대한 불안을 선배 예술가한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의식을 가지고 불안을 느껴야만 하고 나는 나의 것이 있다라고 해서 실은 거기 투항하지 않고 막 자기 것을 만들어 갈 때 이 대중은 또 대중대로 에너지를 투사하고 실은 이 강력한 두 힘이 대결하면서 예술가는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가고 대중은 대중대로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투사하는 이 갈등과 기란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은 창작자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뭐 이것들이 어떻게 막 생물처럼 뭐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고 비평가들이 보이고. 여기다 뭘 어떻게 하고 맞아요. 팬덤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진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니 왜냐면 지금 죽은 얘기를 나누는 거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거장이구나. 거장이 되게 이런 책몽의 그 무게 느껴본 적 없는 불안. 없어요 나는. 심지어 제가 뭐 작품을 내면 거기 평론가들이 평을 써요. 괜찮은 걸 봐요. 그래서 다음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많은 감독들이 심지어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말 되네? 그리고 마치 되게 의도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난 그게 되게 편하던데. 이 발자크라는 인물이 계속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있고 신분이 올라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맞아요.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그걸 잘 숨기고 살아요. 잘 숨길수록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자크라는 사람은 그거를 그냥 가감없이 다 내보여준 사람이죠. 어쩌면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욕망과 나의 모범적이지 않은 면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오늘 발자크 얘기를 듣다 보면 발자크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흥미진진한 건 김영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고. 마트리오시카 같은 꺼내도 새로운 저는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책을 봐도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고. 저는 소설가로서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아마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기의 다양한 자아를 통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나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다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나도 타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이불킥 하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타인인 증거가 우리 집에 오는 택배예요. 도대체 이건 뭔가 누가 시킨 건가 보면 사흘 전에 내가 시킨 게 내가 왔어요. 이걸 왜 샀지? 기억도 안 나. 네. 우리는 이제 술 먹은 다음날 카드 영수증 있고 과거에 내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걸 왜 냈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고 말하 표현하지만 실은 과거에 내가 잘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소설을 보면 거기에 발자크 같은 인물이 저지르는 걸 보더라도 그래 내가 그때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나에게 저런 점이 있었지. 그때 내가 약간 젊었을 때 저랬었는데 저때 저랬었구나. 또는 발자크가 겪은 어떤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고통을 볼 때 자기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기 과거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실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구나. 열등감과 열등감 콤플렉스는 다른 거예요. 네. 열등감 누구나 다 있죠. 네. 근데 나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열등감은 발전의 도약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는 게 열등감 콤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작은 키가 큰 보폭으로 걷는달지 네. 그런 사람이 어깨를 더 크게 움직이는지 목소리를 더 크게 한다지 이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역으로 열등감 콤플렉스가 돼버린 거죠. 열등감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다시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고 싶은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김연경 선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 네, 그 김연경 선수가 그런 너무나 자신만만해 보이는 인터뷰 같은 거를 할 때 그 인터뷰가 거만하거나 오만해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키가 작은 선수였다고 그랬었다고요. 하더라고요. 예.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배구를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구단에서 제일 작아서 계속 벤치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경기를 뛰고 싶지만 계속 벤치에 앉아 있고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굉장히 열등감, 열패감에 사로잡힐 수 있죠. 나는 왜 못 뛰지?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배구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텐데 너무 재밌는 게 이분은 그 벤치에 앉아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계속 봤다는 거예요. 계속 관찰을 해서 이런 플레이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저기에서 저 선수들이 어떻게 뛰었더니 이런 좋은 세트 플레이가 나왔고 이런 거를 계속 관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벤치에서 마치 감독이나 코치가 된 것처럼 몇 년을 배구 경기를 열심히 관찰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정말 키가 훌쩍 자라서 본인이 직접 플레이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 배구 경기장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아는 선수가 된 거죠. 저희는 벤치에 앉아 있는 순간이 매우 길죠. 3년, 4년. 네. 이러니까 이 작품을 하다 이 작품이 잘못해서 엎어지고 이 작품에서 엎어지고. 그동안 그래서 다른 감독들은 성공하고 네. 그걸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저도 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영화 감독이 됐을 때 그 기술적인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연출부 아주 잠깐 하고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감독 데뷔의 기회를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초창기에는 감독이 제일 모르는 것 같은 거야.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 눈치채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갖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의 은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야.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다 나만 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솔직하게 우리 촬영 감독님하고 조명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현장 출신이라서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초기에 아예 모르겠다. 너무 그리고 용감하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이제 연출부 때 보면은 감독님이 컷 오케이 모르겠어. 뭐, 이거 다시 해. 막 이러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감독님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거야. 감정을 안 들키려고. 동공지진 이런 걸 안 보이게. 지도 모르겠거든. 괜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이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이 컷이 왜 좋고 왜 나쁜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럼 촬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신인 감독인데 감독이 나한테. 왜냐면 대부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얘기를 했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국 촬영 감독님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A급, 특 A급이죠. 뭐 쉬리, JSA, 엽기적인 그녀.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 영화 흥행 5 중에 3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장 감독,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요. 네네.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현장에서의 자존감? 을 가진 거는 그래 나에게는 조력자들이 있고 예, 예. 나에게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분들이 해주는 조언들을 내가 판단하면 된다.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뭐 에미넴이나 뭐 나스라든지 카니에 웨스트라든지 에픽하이 타블로 형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잘 아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그 사람들보다 기술적으로 랩을 더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사도 뭐 모르겠어요. 깊이가 막 엄청 그 사람들보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단순히 나는 이제 BTS라는 팀을 해서 영향력을 얻긴 했지만 그러면 굳이 내가 내 솔로 음반을 굳이 내서 어떻게 보면 이 소음 주파수 덩어리를 굳이 그 음악 플랫폼 사이트 옆에 예를 들면 책 서점이면 그 옆에 하나를 꽂아놔야 이유가 뭔가 뭐냐. 그냥 나조차 하고 만들고 취미로 해서 친구들끼리 듣고 참 좋네 이러고 잊어버리면 될 일인데 그거를 굳이 전시를 하고 그거를 내가 용감하게 직업인으로 프로로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제가 잘하는 나스, 에미넴, 카니 웨스트와 타블로가 하지 못하는 그 나만의 모서리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오리지널한 주파수가 네. 분명히 있다. 그게 뭐 95.9인지 97.1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한테도 그 모서리가 있다라고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저랑 에미넴의 앨범이 동시에 같은 날 나온다고 해도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와. 제가 유효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멋있다. 응원합니다. 야, 잘 될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건 멋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좋죠. 것 같아요. 건강한 거죠. 네네. 열등감은 건강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불안하거나 혹은 기분이 좀 막 다운되거나 이럴 때 각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네. 감정 상태에서 어떻게 해소하세요? 김상학 교수님은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셔서 차돌처럼 단단해 보이셔서 그거 약간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그게 오해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심채영 박사님이 굉장히 단단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걸 쭉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마음도 여리고 항상 뭔가 이렇게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느꼈기 때문에 글쎄 그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니 근데 교수님은 사실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 내셨잖아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제 3자가 보기에는 뭐 큰 실패는 없었고 네.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끝없이 항상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보였고 그렇죠. 보이죠. 그런 것들을 언제나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을 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저는 정말 물리를 사랑하는데 한 번도 물리의 사랑을 받은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게 눈에 많이 보였고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 근데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있죠. 않았나요? 예, 있었고 있어요. 그- 찾게 되고. 뭐 어떻게 극복했어요? 딜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그런 것들? 아니 극복이라기보다는 그 어차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기대를 꺾어가면서 온 거죠. 언제나 뭔가 그 열등감이 저를 그 되게 드라이브하는 동기가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되게 한 3년 정도 준비한 대작 영화가 또 있었는데 거의 투자 직전까지 갔다가 투자가 좌절돼가지고 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임금 체계와 달라서 영화가 엎어지면은 다들 돈을 10원도 못 받고 그렇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게 3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어요. 미안하다, 야. 내가 감독이 내가 아니었고 딴 사람이었으면 똑같은 시나리오로 투자 받았을 거야. 우리 와이프도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더니 왜 위로인가요? 그네들을 다른 데로 좀 웃기고 의뢰해 주려고 하고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야, 그럴 필요 없어. 또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숙명이야. 그러고 차에 탔어요. 그 대리 기사님을 네. 불렀죠. 차에 탔는데 시동을 걸고 기사님 라디오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를 킨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에 CD 모드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영화의 엔딩으로 쓰고자 했던 곡이 그때 돌아간 거예요. 영화네 영화. 현실이 너무 자규적이다. 왜? 진짜 예, 현실이 더 영화다. 예. 그 순간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난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는지 몰랐어. 막 우울한, 펑펑한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옆에 같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너무 가슴 아팠겠다. 맞아. 아니 자기 무릎 탁탁탁. 어떡해. 여기 누우라고. 누워가지고 기분이 무릎에서 막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 영화가 이렇게 저기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있고 어떻게 극복했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거를 다음 쓰기 영화. 시작한 거예요. 다른 그걸 빨리 이걸 쓰면 또 그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막 설레고 막 새로운 뭔가 아이템이 떠오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림 씨 노래 중에 그 노래 좋아요.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돌려막기에 관한 얘기. 그렇죠. 그렇죠. 이번 영화 망했어. 다른 아이들. 이걸로 돌려. 돌려. 이걸로 한 번은 걸리겠지. 뭐 상이나 영광이나 명예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또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하는 네. 것 같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부모님에게 주는 상장을 써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삐뚤삐뚤한 글씨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 상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몇 글자 안 되는데 그거는 읽으면 되게 말을 읽기가 힘든 목이 메이는 생각만 해도 울컥하는 그런 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모로서 양육자는 자기 인생을 굉장히 많이 깎아내서 아이를 키우는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너무 큰 보상이고 정말 글씨도 아직도 잘 못 쓰는데 그 선생님이 시킨 거 아닐까요? 선생님이 네, 시키셨겠죠. 그런 대로. 선생님들이 그걸 시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 선생님이 시켜서 선생님이 심지어 손을 잡고 써주신 거라는 걸 너무 알지만 그 상을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가족이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명확하게 저는 재미있는 거. 저는 재미가 재미. 저한테 동기를 주고 재미 중요하지. 처음에 물리학과를 갈 때도 재밌을 것 같아서 간 거고 연구 주제도 양자역학에 대한 여러 주제들이 계속 재미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게 제일 명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이제 안 하려는 게 재미없는 거를 하는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때로는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것도 지금 재밌으니까. 네네. 그래서 안 쓰신 잡은 정말 저도 몇 번이고 재밌어요. 이거 언제 해요? 이거 하면은 재밌으니까. 그럼요. 맞아, 맞아. 네. 재미.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재미와 소명인 것 같아요. 네. 재미와 소명. 처음엔 재미밖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근데 김상욱 교수님 보니까 참 안심이 돼요. 사실 저는 29이라서 제가 이렇게 재미에 뭔가 좀 이렇게 몰입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삶은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고 싶게끔 살고 싶게끔 하는 것은 재미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하기 싫은 걸 저에게 하게 해주는 건 소명인 것 같아요. 저는 뭘까 지금 그 남준 씨 얘기 듣고 난 뭐지? 이렇게 처음에 딱 들은 게 돈? 응. 이게 확실히 이제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입금이 되는 소리. 여기에 엔돌핀이 돌고 생각지 못하는 화색이 돌고. 것들이 확 중요하죠. 오면 힘이 확 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전반적인 이게 내 삶의 동력이 된다라고 동력이 얘기하는 될 수 있어요. 어. 돈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예술인들이 받는 어떤 대중의 사랑? 그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돈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끼지 않죠. 자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얘기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우리는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은주 감독님이 돈을 많이 버셔서 기분이 좋다는 것은 자기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너무 네. 예쁘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게 돈이라는 이 어떤 교환 가치에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그 뒤에는 여러 의미들이 있거든요. 돈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박사님들께 인간에 대해 궁금한 게 뭔지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질문들이 엄청 철학적이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인간은 왜 좋지도 않으면서 좋다고 해야만 할까요? 외로움은 왜 느끼는 걸까요? 우리는 왜 SNS를 끊을 수 없을까요? 인간은 왜 행복하려고 할까요? 이거는 사실 하나하나가 거의 한 회차급의 1년짜리 그러니까요. 질문 모음이네요. 그렇네. 김사옥 교수님은 어떤 질문이 제일 예, 저한테 이 질문지를 보여주면서 작가님이 6번이요, 6번이요, 6번이요. 작가님이 고르셨군요. 강력하게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셔가지고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 네. 특히나 이 장수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네. 6번을 해볼까. 6번. 인간이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대 손님 한 분을 여기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어머니, 좀비의 발명가 네, 김은희 작가님을 제가 보여드리고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김은희 작가님이십니다. 의자로 예. 원래는 타고난 그 출중한 미모의 소유자신데 어저께 좀 밤을 새서 글을 쓰시느라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인간은 실제로 좀비가 될 수 있나요? 또 좀비 권위자시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좀비의 전문가 앞에서 저보고 말을 하라고요? 너무 부담되는데.
그 좀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다 보니 이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킹덤에 나오는 좀비 또 다르고 네. 지금 우리 많이 영화로 봤던 좀비들 또 다르고 그렇죠. 해외 좀비랑 우리나라 좀비 28회 뭐 이런 다르다면서요. 거. 달라요. 네, 다 다르고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사실 과학적인 존재하는 건 것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좀비가 생명체일까? 생명체인가요? 아, 저는 사실은 그 킹덤 좀비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기생충을 되게 좀 좋아했었거든요. 아, 근데 기생충. 그런 기생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따개비라든지 좀 그런 뇌에 들어가서 원래는 얘가 생태학적으로 봤을 땐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네요. 그치. 인간. 하면은 그 죽지 않은 상태에서 기생충이 조절하고 하는 건 실제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가능한데 생명체. 만약 좀비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면 일단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비가역 반응이라서 다시 살아난 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죽지 않았던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좀비건 뭐건 간에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일단 얘가 움직이려면 그럼.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물리학자는 무조건 에너지를 찾아요. 에너지 즉 그 원동력이 되는 무언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까 이 지구상의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단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다음에 필요한 당분이나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체계들이 다 작동돼야 되고 뇌에서 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신경계가 다 완벽하게 연결 다 되고 작동돼야 되고 거기에 또 에너지가 다 보급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비는 그 참 힘들어요. 이게 은희야 귀담아 듣지 아, 이걸- 말자. 그걸 알아듣고 쓸 수도 없다, 야. 있었던 거야. 결론은 뭐냐면 실제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죽었던 존재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러면 얘도 그 청산가리 먹으면 죽어요. 청산가리는 그렇지. 미토콘드리아의 작동을 방해해서 ATP 만드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비가 청산가리 먹으면 죽는다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 이거를 자꾸 이제 과학으로 가져가면 힘들어져요. 빅션은 빅션인 거니까요. 근데 왜 사실 좀비를 주제로 드라마를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사실 긴장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슬픈 거예요. 좀비가. 그러니까 이게 치욕밖에 남지 않았는데 움주림 하나로 막 어딘가에 대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가는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가장 배고픈 시대에 그냥 식욕만 남은 어떤 그런 불쌍한 민중 막 예.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걸로 컨셉을 잡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괴물 중에서도 이런 괴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 아닐까. 그런데 워킹데드라고 이제 미국 드라마 시리즈 굉장히 시즌 많은 11까지인가 나온 예, 것 같아요. 다 봤는데 그렇게 다 봤어요. 그렇게 좀비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비를 빙자한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예요. 사회과학 실험 드라마. 그러니까 거기서는 킹덤의 좀비와는 달리 좀비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좀비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요. 독재 사회도 생기고 병적인 사이코패스들만 모인 집단도 있고 인간을 잡아먹는 인간도 생기고 그 드라마의 목적은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구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문명이 사라졌을 때 지금과 같은 안전장치들이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인간이에요. 역시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을 만났을 때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좀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좀비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복구를 금방 못 시키게 하는 장치로 쓰여요. 네. 하지만 또 킹덤은 좀비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좀비하고의 싸움밖에 없어요. 한국은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좀비가 뛴다. 엄청 빠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럴 여유가 없고 나타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문제가 좀비를 척결하는데 집중돼 있고 하지만 그 문제를 앞두고서 인간들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비의 어떤 이 과학적인 상황이 드라마의 큰 틀을 결정하고 정말 재밌다고 네.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진짜 전 지구가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좀비로 막 덮여서 진짜 아주 극소수의 나와 내 친구들 몇 명만 남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빨리 물릴 거예요. 그게 낫지 않을까? 그죠? 전체가 좀비가 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뭔가 구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게 언제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주인공이 안 되죠. 이거 방금 김영하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방금 김영하 작가님이었어. 이런 거는 그 소설로 못 쓰죠. 이렇게 이런. 예. 그럼 저도 시청자로서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네. 혹시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지? 자, 다시 귀신이란 무엇인가? 귀신을 정의해야 돼. 귀신이라고 정의해 주시면 답을 할 수 있어요. 김민희 작가님은 네.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정의하실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영이 어떠한 형체로건 나타나서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죽은 뒤에 영적 세계가 있는가를 처음에 증명. 그쵸. 예. 그 영적 세계가 생전의 아이덴티티를 또 갖고 있느냐의 문제고 물리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귀신 얘기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귀신을 만난다면 붙잡고 너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알려달라. 너도 미토콘드리아로 움직이니? 그 귀신 잘못 걸렸네. 네, 이래서 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봐서 네이처에 논문을 쓰겠다. 네. 그래서 귀신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 네, 그 영화 고스트라고 패트릭 스웨이지 나온 예. 영화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그 영혼이 귀신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거 보고 이제 온갖 논쟁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과학자들 동생들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저 귀신은 벽을 막 통과하잖아요. 벽을 싹 통과하고 막 그 지나가는 지하철을 끼어들고. 근데 발바닥은 왜 땅으로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중력을 느껴야 되는데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왜 상하로는 못 움직이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과학적인 그 모순 없이 뭔가를 짜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귀신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모순을 이겨내지 못해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커지죠. 그 결론은 우리가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의 어떤 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만나고 있는 걸 변형시키는 방법밖에 몰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형태일 것 같고 벽은 통과되면 금방 걸어다니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좀 뒤트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제가 쓰는 드라마라는 게 좀 자료 조사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 선생님들을 좀 많이 만나뵈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 정말 인터뷰 한 번씩 좀 너무 해보고 싶은. 예. 아이고 사인 때문에 감사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한 거 아니다고. 네. 알겠습니다. 사인. 꼭 내려오세요. 전자 한번 오세요. 네. 혹시 달 모양이 변하는 걸 달 위상이 변하는 거. 네. 다들 알고 있잖아요. 달 위상이 변하는 거. 교과서에 아마 위상이라고 나와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음에는 물리학자를 주인공으로 할까? 천문학자를 주인공으로 할까? 자, 김민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년차 영화 감독이자 10년째 예능 유망주인 무비테이너 장항준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무비테이너라는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이제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죠. 네네. 김은희 작가님 나오신 편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아, 좀 어떠셨는지. 뭐 저는 그렇게 방송을 잘할지 몰랐어요. 나와서 또 얘기 잘하셨거든요. 또 이 카드 얘기를 할지 몰랐고. 거기서 카드 얘기하죠. 카드가 화제가 됐죠. 그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장항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장항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아니 저희 남편이. 와 나는 제 3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분이 쓰시는 카드가 약간 가격대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자꾸 와인바 가지?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제가 이렇게 좀 그 뭐 인생을 장항준처럼 뭐 그렇게 맞죠. 그 이후로 그런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죠. 예. 아, 그 이후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사실 또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도 저하고 이제 통화를 가끔 하지만 감독님이 야 사람들이 나 노는 줄 알았는데 나 되게 바빠. 예. 제가 그 바빠요. 얘기했죠. 제가 그 얘기했죠. 왜냐면 사실은 그때 카드도 제 거와 기분 씨 걸 같이 써요. 예. 왜냐면 이거 너무 한쪽만 쓱 쓰면 자기도 사람인데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쓱 조절을 해야 돼요.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조절을 해야 돼. 아 근데 조절을. 나는 저 감독님이 혼자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도 김은희 작가님 걸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어. 그 이유는 뭐예요? 글쎄 그게 나도 사람인지라 글쎄 그 아니 가족이지만 내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가끔 가다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니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야. 내가 사고 싶은 거랑 선물 받고 싶은 거는 좀 다르죠. 그렇지, 그게 예, 다르죠. 예. 그거 다르고 그리고 제가 또 김우 씨 카드를 썼지만 또 제 카드를 우리 장모님께 드리고 저희 부모님께 드리고. 야, 또 이야기는 몰랐네요. 아 이런 것들이 이게 알려져 이제 있는 추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맞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니까 이게 조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얻은 별명이 이제 뭐 신이 내린 꿀팔자,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와, 근데 진짜 순간 신이 내린 꿀팔자. 꿀팔자.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네요. 그것의 이제 원료를 따지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저를 좀 늦게 낳으셨어요. 위에 이제 형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근데 약간 좀 그렇죠. 장준 감독님 좀 귀요미 있어요. 귀요미가 약간 있어요, 귀염상이야, 있어요. 귀염상. 아, 어렸을 때 대단해. 근데 이 귀여운 애를 봤는데 얘가 너무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름을 못 쓰고 들어갔어요. 진짜요? 이름을 못 쓰고 숫자만 썼어. 아버지가 예. 숫자는 알고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날 밤에 1, 2, 3, 4, 5, 6, 7, 8, 90을 배웠어요. 제가 저랑 나이가 같은 사촌이 4명이에요. 4명. 근데 이제 다들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나만 너무 공부도 못하고 평범원이야. 근데 이렇게 제사 때나 그 같이 명절 모이죠. 때 다 모여가지고 시험은 잘 봤어. 너 몇 등 했어? 이런 얘기들을 막 물어보시는데 그래 사실 공부 못할 때 제일 속상한 건 본인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사실 본인이 그래요. 제일 속상하거든요.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최악의 어린이? 못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나는 왜 걔네들 반도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막 울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어깨를 툭툭툭 두드려 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도 공부 못했어.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그래도 아빠 사장 됐잖아.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위로인 거예요. 그렇게 좀 좀 모자란 애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좀 약간 그 대구에 있는 점집을 다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이 얘를 왜 걱정하냐? 얘는 인생에 고통이 없고 행복만이 가득해. 평생 사람들이 버는 돈 생각도 못한 돈을 벌 애다. 우리 엄마가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미쳤잖아 이가.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남의 얘기라고 막 한다. 그랬는데 용하다는 점집에 가는 데마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 역시 이런 미신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제가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드디어 시작됐나? 그녀들의 어떤 그 예언이? 예언이? 응. 근데 아니야. 감독이라는 게 매년 영화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다 또 안 되다 가다 안 되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준아 맞았다. 왜요? 김은희의 이제 김은희의 성공과 더불어서 그녀들의 예언이 맞았다. 네, 그렇게 시작된 거죠. 우리 뭐 또 거장 장항준 네. 감독님하고 제가 또 작품을 해본 입장에서, 예, 뭐 우리 한 작품 했죠. 예, 한 작품을 했기 예. 때문에. 오케이. 자 유부장 가자.
네, 좋아요. 저하고 호흡이 잘 맞습니다. 아, 장훈준 감독님하고 나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감독님으로서 바라본 유재석이라고 하는 배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유재석 씨가 이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세계관과 사회를 바라본 시각,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대본에 대한 독해력이 뛰어나요. 이 인물의 목표, 대목표와 소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씬의 목표, 이 씬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쵸. 사실은 갑자기 공부해서 알 수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쌓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유재석 씨는 그걸 좀 타고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도 같이 이렇게 좀 한 2주 정도 해보니까 유재석 씨는 그때 그렇게 잠을 못 잤잖아요. 많이 못 잤죠 그때. 잠을 못 자는데도 운동을 가서 막 2시간, 3시간 하고 맞아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유퀴즈 해가지고 또 유퀴즈 잘 되고, 그렇죠. 조세호 씨 같이 잘 되고, 그리고 여기 분들 다 유재석 씨가 뭐 매개 살리는 거 아니지만 아니지만이요. 아니지만 다들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제일 편한 건 사실은 집에서 누워서 유퀴즈를 보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 박수 쳐줘야 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유재석! 유재석!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박수를 받으니까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아니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경제를 돌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 많이 한다고. 기부를 유재석! 아니 사람들은 근데 감독님. 굉장히 저는 또 유재석 씨의 옆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촬영 현장에 가면 광고를 한번 찍으러 갔는데 네. 어떤 감독님이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아 자기가 유재석 씨를 봤는데 뭐 땀을 흘려야 돼서 무릎 뿌릴까 했더니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뛴다고 해서 땀을 막 이렇게 거기서 야 진짜 보통은 이제 땀을 흘리기 위해서 이제 뿌릴 수도 있는데 아 잠시만요 했더니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이런 거를 딱 들어올 때도 스태프분들한테 거의 뭐 선거를 3일 앞둔 사람처럼 맞아. 근데 맞아. 그 보조 출연자들 같이 나온 분들 있잖아요. 진짜? 끝나면 이거는- 나 무슨 너 대통령 순방 간 줄 알았는데.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네. 감독님이 자기의 또 끝판왕이라고 본인 이름 검색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그렇죠. 일단 네이버 그리고 이제 트위터 인스타에 장항준을 검색을 하면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걸 검색하는데 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야 장항준으로 하루를 여는 거네요. 장항준이 아침은 장항준이 열어줘. 네. 아침 자체를 창문을 장항준 하면서 열고 장항준 하면서 닫는. 장항준 열면 또 그 새들도 항준. 장항준이 끝나면 이제 김은희 작가로 검색을 이제.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요.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고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나는 진짜 솔직히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크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깨자마자 탁 앉아가지고 막. 진짜요? 그리고 딱 해서 밥 먹을 때 TV 잠깐 틀고 밥 먹고 바로 하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으로 한 17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요. 일을. 돈을 쓸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 누군가 써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감독님이고 저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또 김은 씨가 저랑 어디 갔다가 밖에서 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안 그러는 건 너무 안 그러는 건 알지만 오빠 아둥바둥 하지 마. 아둥바둥 급하게 뭐 하지 마. 오빠 편하게 살아. 나는 돈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오빠 다 내게 오빠 거야.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김은희 씨나 저희 딸이나 참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김은희 씨가 잘 돼서가 아니고 은희는 너무 그냥 착하고 해맑았어. 그리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김은희 씨를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게 무슨 얘기야? 솔직히 아니 옛날에는 막 불꽃 예전과 비하면 예전과 비하자면 지금 결혼한 지 20 몇 년이 됐어요. 20 몇 년 누가 사랑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말을 좀 오해 없게끔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아주 가벼운 옛날 이야기긴 한데 아내분과 따님이 같이 물에 이렇게 빠졌어요. 네. 어느 분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딸을 구하겠습니다. 가마 저희 아내가 빠지면 각 제작사에서 다구하러 뛰어들 겁니다. 막 UDT 다 뛰어야 됩니다. 작가님한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감독님한테도 한번 그럼 이걸 한번 김은희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요? 야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아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그딴 거 왜 물어봐? 현실적이다. 딱질색이야. 짜증나 진짜. 왜 그래 분위기 깨게 진짜. 너무 싫어. 이혼해. 아이고 거기까지 뭐 그렇게까지 가요? 나를 얼만큼 사랑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좀 예. 이 정도?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독님 이 정도. 그 정도. 이게 부부라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TV를 봤을 때 웃는 포인트가 같아야 하고 분노하거나 슬픔의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웃는 포인트가 같으면 일상이 즐겁고 울거나 분노하는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는 건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같은 궤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은희 씨하고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장항준 감독님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의 인생을 좀 만족하는 편인지. 근데 이게 또 너무 만족하죠. 그래요? 저는 너무 과한데?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저희 딸내미랑 특별히 일이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매일 밤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산책을 나가지고 이제 광화문에 사니까 막 경복궁 그쪽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이렇게 꽤 많이 돌아요. 꽤 많이 돌면서 윤서야 지금 너무 좋지? 아빠랑 엄마랑 건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그렇지. 다 너무 좋지? 그거 아빠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엄마도 잘 되고 너무 좋지? 너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너도 원하는 걸 다 이루잖아. 근데 윤서야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래. 반드시 대가가 뒤따라. 맞아. 근데 아빠는 그게 언제 올까 좀 두려워. 그러니까 너도 이것들을 지금 즐기되 나눠야 돼. 이것이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어. 반드시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너무 잘 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한 번은 삐끗한다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그리고 야매 삐끗한다. 이 뭐예요 이게? 그 김은희 작가님이 들으면 그게 이게 아니고 김은희 작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은희야, 오빠 술 먹을 때 오빠 좀 두렵다. 왜? 아무리 천재 작가고 아무리 시대를 풍미한 작가도 언젠간 저물 때가 있고 잠깐 삐끗할 있지, 때가 있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으로서는 뭔지 알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늘상 그래요. 그러니까 늘상. 김은희 작가님도 그때 나오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죠. 예. 조금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불행이라는 게 예측할 때는 오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걱정했던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 그 불행은 인파 속에서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떠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우리 등 뒤로 다가와서 등에 무서워. 칼을 찔러요. 그러니까 불행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서웠어 지금. 네. 표현이 너무 무섭다. 그랬어요? 예. 김은희 씨 남편이라고. 여기 스토리텔링이 이거 멋있다. 동남아 가는 거 여기서 모이는 거야? 여기 되게 맛있는데. 캄보디아로 가는 건 알고 있나요? 알고는 있고.
나 혼자 이렇게 했으니까 뭐 나는 솔로 남자 1번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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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셨습니까? 선배. 눈을 감아보면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괜찮았니 그날? 그날 괜찮았어? 네네네네. 나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되게 나는 솔로 남자 1번.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무이야? 어디가 무이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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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보죠? 네, 맞습니다. 네. 재벌집을 너무 잘 봐가지고. 완전 광팬. 네? 장손. 이 드라마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 진짜. 커피 한잔 할까? 거절하지 말고. 이거 원래 네 거잖아. 그 멋진 근육도 생각보다 허접한데. 안 그래 고기 덩어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우리. 먼저 갈게요. 이 드라마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 진짜. 제가 촬영하고 있는 유승용 선배님이랑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선배님 두 분하고 간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거 매일 하겠는데? 매일 하겠는데? 오셨구나. 오셨구나. 대현이. 새해 복 많이 받아. 사사가 악자 하나밖에 없는 사회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만해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10년을 기쳐드렸습니다. 울지 마. 우리 화영이 울지 마. 착해. 이쁘다. 자, 그러니까 그만하자. 앞으로도 순양의 힘이 필요하다면 뭐든 말씀하세요, 고모부. 늘 그러셨잖아요. 형님이 군대 갔다 오셔서 학교 다니실 때 제가 이제 1학년, 2학년이었으니까 학교 생활을 거의 같이 했죠. 동균이 형님은요, 장동건 선배님하고 타투였어요, 타투. 네, 후배들 사이에서 이쪽이야. 네, 저 개인적으로 당연히 장동건 선배님 아니야? 네, 근데 또 보는 눈이 또 다 다른 거니까. 아니 두 사람은 누가 더 형 뭐라 그러지? 나이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요. 연년생이야, 나이 씨? 86년입니다. 그래 말 놓게. 네, 너도 형이라고 그래. 네, 그럼. 나는 말 볼게요. 네. 그럼 준기보다 어리나? 한 살 어려요. 어려요. 네. 근데 뭐 이번 여행에 대한 기획 의도나 뭐 그런 걸 들은 게 있어요, 형은? 아니 모르지. 난 너가 하자 그래 가서 하는 거지. 그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대가 캄보디아로 정해졌고 첫 여행지로. 캄보디아는 왜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왜 캄보디아? 그러니까 그 이유는 캄보디아가 내가 처음 해외에 간 나라. 그래요? 그래요? 그때가 몇 살 때였는데? 19년 전. 아기 때였구나, 아기 때. 일로 써요, 아니면 그러니까 일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여행 겸 뭐 해외를 비행기를 타본 게 처음이었고 알포인트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캄보디아 올로케였거든. 그 알포인트는
내 군대 때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 알포인트 생활이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공포 영화잖아. 죽어야 집에 가. 죽으면 집에 가. 정말 죽기만 바랬어. 정말 제대하듯이. 여기 이 알포인트에는 귀신이 살고 있다고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죽고 싶지 않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되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 알포인트 찍은 메인 공간은 캄포시라고 거기 산 꼭대기에 우리가 주 촬영 무대였는데 꽤 높아요. 근데 거기를 매일 군복을 입고 5시에 나와가지고 2시간 반 비포장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하고 다 모두 촬영이 끝난 다음에 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군생활처럼 같이 막 이렇게 진행을 했죠. 지금은 호텔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사진을 보여줄게. 캄보디아 때 여기부터 이제 그 사진 아직도 있어? 넘겨보면 돼. 알포인트 사진이야. 이거에 와. 어려. 우와. 다들 이제 막 40대 뭐. 야 젊다. 진짜 군대 갔다. 우와. 애기지. 성균이 너도 피부가 많이 갔다. 파릇파릇한 거 봐. 그러게 그렇네. 경철이. 원상이 형. 야 원상 선배님 진짜 다르다. 후티. 야. 시커매가지고 아주 그냥. 막 이러고 다녔던 거야. 잠바 입고 이러고 다니고. 야 이게 네 평생의 추억이다, 그지? 그 거기서 영화 여기가 꼭대기 주위에 여기는 되게 좋아. 아니 나는 그래 동남아 너무 좋았던 게 그때 프놈펜부터 캄포까지요. 오토바이 렌트해가지고 한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 근데 중간에 오토바이가 다 퍼져. 그럴 수밖에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비포장도로 막 그러니까.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갑자기 확 다 고쳐줘. 진짜로. 돈도 안 받아. 돈 안 받고. 그냥 갑자기 정이 많은 거야. 딱 와가지고 딱 고쳐주고 가. 그러니까 너무 착하시고. 너는 그런 걸 기억을 잘하는구나. 19년, 20년 전인데도 어딜 근데 따라가서 내가 뭘 하고. 강렬했던 것 같아. 처음 그치, 여행이고. 그러겠죠. 네. 그리고 그때 막 이렇게 형 그 힘든 거 있으면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약간 그 막 고생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에 다 남아있는 거야. 여행 스타일이 어때? 뭐 이렇게 쉬는 게 좋아? 아니면 뭐 관광지 막 그런 데 가는 게 좋아? 각자 또 취향이 있잖아, 여행 취향이. 나는 일단 동남아를 별로 안 좋아해.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동남아를 안 좋아하고 덥고 습도 있는 막 그런 게 근데 저는 동남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같이 갈 시간도 없었고 뭐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못 갔었어요. 거기 뱀은 없어요? 도마뱀은 방에 있죠. 방에 있죠. 방에 있어. 방에 도마뱀이 있다고요? 가끔 있던데 동남아 가면? 도마뱀도 무서워? 파충류를 무서워요.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이 미끌거리는 뭔가 생명체가 무서워요. 마음에 들어. 남이 너무 마음에 든다. 너 좀 기대된다. 나는 뱀, 벌레, 뭐 맹수 다 괜찮아. 곱게 자르셨다고. 찬물이 제일 찬물이한테. 나는 샤워할 때 찬물. 제발 안 나와라. 만약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면 내가 매일 네 방에다 뱀 풀어 들어올 거야. 너도 똑같이 고통을 맛봐야지. 근데 선배님은 여행 가실 때 완전 계획형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나 이제 애들 있을 때는 뭐 어딜 가든 안 돼. 컨디션 꼬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컨디션을 최상으로 계속 애들이 기분 좋게 계속 그렇지. 유지를 해줘야 그렇지. 그래야 그렇지. 내가 편해. 엄마 아빠가 편하거든. 나는 가족들하고 여행 갈 때와 친구들하고 여행 갈 때가 완전 다른 사람이야. 난 가족들하고 여행 갈 때는 리서치하고 예약하고 들어와서는 장 봐가지고 뭘 해주고 맞아. 내가 다 짜고 내가 다 주고 하느라거든. 근데 친구들하고 갈 때는 그냥 놀자 막 놀자.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책임감, 부담감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서칭을 하고 막 보고 있다가 근데 걔네가 잘 안 따라줘. 가족들이. 그럼 어때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결국 다신 가지 말자 그걸로 끝나. 이 집엔 또 안 따르는 수장이 있잖아. 그 전모 씨라고 그분이 계시잖아. 이번에 양양 갔다 왔습니다. 양양 갔다 왔어? 애들 데리고. 근데 이번에 만났어요?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왜 그러세요? 알겠어요. 어? 알겠어요. 형, 그러다 형 진짜 혼나. 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형이 나 혼나는 걸 봤거든. 정말 저렇게 혼이 날 수 있나? 나 아니 보고. 아이 뭘 또 그래. 그냥 집에 갔다 그래서 갔다 온 건 풀리지 내가 뭘. 저희 숙소는 어떻게 한대요? 호텔에서 한대요?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지금 분위기면 뭐 그것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제일 알아야지 예산을 뭐. 예산은 여기 예산이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 선균이가 출연료를 20억을 불렀대. 17억을 불렀대 내가 그래가지고 예산이 없대. 얘네 재벌집이야. 전 사위라 별로 없고 얘가 많아요. 와이프가 비문이야. 됐다. 그러면은 방송하고 상관없이 저희 남자 4명이서 놀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뭘 하러 가야 돼요? 뭐 시청자들한테 뭘 소개를 시켜주러 가야 돼요? 시청자는 안중에도 두지 마. 오로지 너의 행복, 오로지 나의 행복, 도현이의 행복, 성균의 행복, 황준의 행복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오로지 저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말에 동의하는 것도 위험한데. 맞습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유. 그 앙코르와트는 가요? 안 가요? 근데 또 가봐야 되지 않겠어? 거기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 앙코르와트는 뭐 그게 앙코르와트 투어하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전체 다 보는 건 되게 길어. 뭐 7박 8일도 있는데. 정말 너무 넓다니까 형 이게 말이 안 돼. 한 5층, 6층 되는 것들이 몇천 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다고요? 몇천 개 정도까지요? 아예 또 과장을 해. 아니야. 과장 없이? 상상하는 거에 몇백 배가 될 거야. 그 정도 아냐고 너가 아냐고 거기를. 일단 가 보자고 좀. 가능하십니까? 기억이 날 것 같아. 이제 되었어요. 저는 드디어 시행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덕분에 많은 미안해요. 안에 고동친개? 자, 저희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와, 여름이다. 와, 진짜 여름이구나. 아니 너 별걸 다 했어 왜 말을 안 해? 안녕하세요. 왜냐면 내가 캄보디아 말로 해도 그쪽에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듣어. 감사합니다는 억분찐 아니야. 억분. 내가 일로 와. 야 네가 누구니?
이따 내 거랑 같이 싣고 가자. 응. 애들 어디 갔어? 화장실 갔나? 아, 저. 아 근데 생각보다 안 더워. 그치? 살짝 습도가 느껴져. 아씨, 언제 오는 거야? 뭐야? 뭐야? 아니 오는 길에 수염이 좋네. 아주 이렇게 많아서 수염이 났어. 이거 하고 온 거야 지금? 피곤해서? 오다가 피곤해서? 예능이잖아. 준비를 해야지. 소리가 없어. 계속 하고 왔어요? 어? 아니 와서 하는 거야. 내가 수염 많이 갖고 왔어. 얘네들 몇 개 빌려줄게. 다양한 수염이 있다. 너네도 지금 하나씩 할래? 수염? 슬슬 개인 정비 하시고요. 채비해서 온천하러 가시죠. 몇 시 출발이요? 4시가 되면 입구 가는 거죠. Hey baby, won't you look my way? I can be your new addiction. Hey baby, what you gotta say? All you're giving me is fiction. I'm a sorry sucker and this happens all the time. I find out that everybody talks, 어떤 거지? 이건가? 이게 택시인가? 바잉 스프링 워터? 아 이것도 좋네. 사이드 스프링? 오케이. 아야. 이것도 좋다. 이것도 이 정도면 아 이러고 3시간을 가야 돼? 아 빡세긴 하겠다. 이것도 좋다. 이것도 이 정도면 여기저기 막 굴려놨더니 애들이 그냥 아주 작은 거에다. 이거 이 정도만 돼도 살 수 있지. 감동이다 감동이야. 아, 씨. 얼음도 있어. 얼음도 있고 어디 뭐? 얼음 있어. 얼음 있어. 아이스박스도 있어요. 음료 사가서 딱 넣어놓고 가도 되고 아, 감동이다, 감동이야. 물도 있네요. 이 차 타니까 별로 흔들리지도 않네 차가. 그다음에 얼마나 걸린다고? 25분 정도 예상합니다. 가깝네. 네. 잘 주무셨어요 어제? 저 어제 처음으로 한 이불을 덮고 잤는데. 보통 웬만히 친해도 한 침대에선 안 자잖아. 어? 잠을 자진 않지. 나 어제 콜 골진 않았어? 골았습니다. 골았어? 아, 약속을 지켰구만 내가. 네, 콜 골았어. 못 자게 한다는 그. 침대가 좀 작아. 침대가 좀 작지 않아? 작아? 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어제 내 머리를 잡길래. 머리 잡아? 아 진짜? 그러니까 뭐 내가 자고 이렇게 나는 이쪽 창.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자고 있는지 난 몰랐지. 근데 여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어제 아침 한 5시쯤 잠깐 했는데 성균이 형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왜? 왜? 성균이가? 아유, 자면서 자꾸 추행을 하더라고. 아 물이 좀 뜨끈뜨끈했으면 좋겠다. 저도 살면서 천연 온천은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아, 그런 어떤 또 그냥 시설을 온천 갔죠. 가봤는데. 네. 이렇게 그냥 야생에 진짜 대놓고, 퐁퐁퐁은 없고. 네, 그냥 아예 온천수가 대놓고 올라오고 있는 곳이니까. 계란 챙기셨어요? 팔지 않을까? 아 계란 원래 이거? 계란 굽는다고 하셨잖아요. 팔지 않을까 거기? 아 계란 이거? 그 정도로 뜨거워? 뭐 온천수 나오는 가까운 쪽에는 아마 뜨거운 물이 있지 않을까. 계란이 익으면 우리도 익으면 거기서 좀 멀리 떨어지면은 좀 따뜻할 시원할 것 같고.
아 핸드폰 방수팩을 챙겨올 걸. 아 물놀이 갈 때 그거 챙겨가는데 아 이거 까먹어. 항상 와이프가 챙기니까. 나왔나 보다. 어딘가로 들어간다. 왜? 아 일로 이제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한번. 약간 숲 느낌이지, 그지? 어우. 꽤 가파른데? 여기다. 싸이 응암 핫스프링. 싸이가 맞아? 싸이래. 어때? 그런 것 같은데? 다온 것 같은데요? 오, 여기 뭔가 약간 울창해졌다. 응? 울창해졌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너무 가깝네.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바로 앞이구나. 어디? 여기 바로 앞이에요. 어머머. 블루라군이네. 하나도 안 덥네. 안 더워. 그렇지. 아 진짜 물의 온도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추운 거 아니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전부인 것 같아. 아 그래? 아담한데. 온도가 과연 약간 무항 냄새. 따뜻하다. 따뜻하다. 따뜻해. 따뜻해? 애들 목욕시키기 좋은 온도.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온도 괜찮아요. 온도 좋아. 헬로. 헬로. 따뜻하다고? 따뜻해 형. 따뜻해. 와. 단술만해. 야 좋아. 가볼까나? 오, 괜찮은데? 오, 괜찮다. 야, 여기 안 왔으면 또 후회할 뻔했네. 근데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근데 그건 있다. 그래도 온천은 좀 부글부글 끓는 게. 조금만 더 따뜻하면 더 좋겠죠? 이게 물 좀 끓여올까요? 그래야지. 야, 난 너희가 계란 얘기한 게 웃긴다. 아니 있었어. 사진은 있었어. 이게 어느 세월에 아니 있었어. 사진은 있었어. 이게 어느 세월에 그거 그냥 계란이 굳은 거 아니야? 아니 삶은 계란을 굽는 거 아니야? 아우 남신난데.
쫙 갖고 뭐야 뭐라 이거 아니야? 배터리? 라면 어디 갔어? 일본 어둥이 같다. 일본 어둥이. 아, 핸드폰 방수팩을 챙겨올 걸. 아. 내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있는지 모르고 들어와 버렸다. 근데 요새 방수가 되니까. 내가 김남이 핸드폰 들어갔어. 아까 그렇게 방수팩 얘기하더니. 근데 방수돼요, 핸드폰 방수돼요. 그럼. 아니야 근데 아까 보니까 액정이 좀 미세하게 균열이 있더구만. 어? 방수 되잖아. 아니야 균열이 있었다니까. 야 너무 긍정적으로 애써 생각하지 마.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아 괜찮아? 누가 오래 있나? 오래 있기? 오래 있기? 오래 있기? 오래 있기. 오래 있기지. 자 하나 둘 셋은 팍 들어가는 거야. 이걸로 보고 있어요. 이거 뭐 장난치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Ooh, it's a funny game. 잠깐만. 왜? 뭐 한 거야? 들어가자마자 어택 당했어. 내가 더 버틸 수 있는데. 발로 걷어차고. 얘가. 그렇게 이기고 싶냐? 그렇게 이기고 싶어? 다 찍었다고요. 나 막판에 얘 때문에 물 먹었네. 나 얘가 마지막에 내 머리에 잡혔다. 바로 공격하시길래 숨차서 금방 나가겠다 싶은 거예요. 못 나간 게 머리 잡고 눌렀죠. 이게 잠수가 아니고 수중력. 그냥 20초 20초 잠수야. 아니 근데 응? Korea. Yeah. And you were doing a TV show? Yeah, we were making film. Yeah. So where are you guys from? Germany. Germany. I can speak Germany language. Yeah. Was ist das? 야, 스위스랜드 말은 어떻게? What's that? 야, Dankeschön. Nice. Thank you. 감사합니다. Yeah. Looks good. I studied in Yeah. Korea for 4 months. 4 months, when? At Kaiste, Deschamps. 카이스트. 형 기분 좋아하지, 카이스트. 카이스트.
야 국제적으로 야 통하네. 정말 웃기는 건 5초면 돼. Korea is amazing. I love the country.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Bye bye. Have a good trip. Have a good trip. Have a great trip. Hello. Yeah. We're like a travel show? Yeah, travel show. Yeah. Yeah. Southeast. Do you know Parasite? Parasite. The movie. Academy Award. Yeah. I've seen it, yeah. Parasite. Cast. No way. What did you just say? I'm rich father. Yeah, rich father. yeah. Rich father. Yeah. Oh shit. Yeah. Do you know? Of course, yes. Yeah. He's the rich guy. Oh my god. Yeah. I love you. I love you. And do you know Kingdom? Netflix Kingdom? Yes. Yeah. Kingdom's writer. husband. 좋겠다. 아이고 참 정말. My wife. 아 인터넷에 말 famous husband. Are you guys friends with IU? IU. Are you friends with her? She is. Yeah. IU. Yeah. 안녕. Say hi for me. I'm a big fan. IU가 hi 안녕 to her. question. Handsome ranking. handsome ranking. handsome ranking. handsome ranking. Come on. And for me, handsome ranking. First, second. First, you need to stand up. Yes. First stand up. Handsome racer. Alright. Number one. Number two. Oh yeah, after. Okay, thank you. Worst person. Worst person. And then it's going time. Worst person. I say him. I say him. You okay with the picture? Okay. Yeah. My number one. Yeah. Thank you. What's